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회복세가 느려지면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에서 계속해서 지금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선제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바이든 정부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 초반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연준을 압박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양책을 내놓는 어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가 미리 빠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고 했을 땐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호재성 그런 발언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 부양책을 그대로 시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선제적인 발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등락을 했는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 반등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대형주, 수급, 최근에 대형주 흐름이 좋아요. 오늘은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으로 괜찮았어요. 장중에 수급이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흐름인데 반해서 코스닥은 매수하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장중에 흐름이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형주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수급이 좋지를 못했었어요. 역시 시장의 흐름이 좋게 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종목 흐름은 별로였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 하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부합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모습이에요.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강하죠. 최근에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었던 게 결국은 어떤 상방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죠.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 코스닥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역시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갈랐었던 건 수급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장중에 약했죠. 그런데 사실 시장의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선물 쪽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1시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선물에서 좀 땡겨주면서 지수를 다시 또 반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자세히 보면은 11시 초반부터 반등을 했죠. 그래서 수급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에 나오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결국은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파생 쪽에 선물 쪽에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과는 파생이 만들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좋았으면은 좋았겠지만은 역시 수급적으로 현물 쪽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역시 대형주가 반등이 나와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은 11시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의 흐름만 지켜보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대형주가 시장의 흐름을 만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가스가 좋다, 그럼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닙니다. 한국전력이 강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전기가스업은 사실 지수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라서 전기가스업이 가는 게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뭐 추세적으로 계속 쭉 간다면은 간다거나 뭐 그런 모습들은 역시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전력의 흐름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투선생 서비스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수가 뭐 흔들리거나 그런 구간에서도 잘 방어를 하고 오히려 또 좋은 흐름, 그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전력 그리고 SK머티리얼즈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한국전력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자. 특별히 지금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평가 분석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국전력이야 정말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전력이 움직이는 그 크기를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훨씬 나아요. 수익률 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는 굉장히 강하죠. 블루 LED 6.2 발광 다이오드 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기대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머티리얼즈가 좀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자. 자, 좀 다르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요. 지수가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꺾인다 그랬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버리자는 거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주식 투자를 최근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과거에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최초로 발굴을 했었던 게 2013년입니다. 당시에 종목 발굴을, 중장기 종목을 열심히 발굴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이 구간이죠. 뭐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건 저점만 찍고 반등하면은 무조건 간다,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다만 당시에 아쉬웠던 게 이게 그룹이 OCI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OCI 머티리얼즈였는데 그것만 좀 아쉬웠어요. 종목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게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SK그룹의 인수가 되고 나서는 날개를 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은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된다. 뭐 당시보다 10배 이상 같지 않습니까? 단기 흐름도 괜찮고요. 당분간은 크게 꺾일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단기에 지금 벌써 3월 대비해서 200% 이상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당히 매도하고 그리고 조정 시에 접근하자는 거죠. 단기 아니면은 뭐 중기.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종목은 그래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작년 3월 같은 뭐 이런 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준다 그러면은 들어가 볼만 하죠. 그래서 지수의 어떤 바닥권에서 들어가면은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유료회원 매매 결과 대양제지 3,000원 매수 홀딩 중 지금 뭐 여러가지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한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종이목재 업종이 굉장히 잘 가죠. 종이목재 업종이 있는 종목을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하나하고, 또 최근에 역시 코로나 관련한 종목 하나 추천을 했습니다. 그 종목도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좀 조정을 받고 끝났는데요. 어쨌든 뭐 매수가보다는 위니까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뭐 12월 충분히 끌고 가면서 앞으로 한번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날이죠. 이날 12월 3일에 매수가 됐어요. 12월 3일에 매수를 시킨 종목이고요. 정확하게 거의 뭐 최저점에서, 단기 최저점에서 매수를 시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선침해도 좋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이렇게 눌림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눌림목을 정확하게 짚어서 접근했습니다. 오늘 3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은 쉽게 던질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단기에 잦아들 것 같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런 확산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끌고 갈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하락해가지고 뭐 아래로 내려와 준다고 하면은 단기에 접근할 만한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뭐 물론 빠지면은 추가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종목을 접근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사실 뭐 이런 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역시 그래서 가격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쉬움이죠. 자,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는 추가 상승 흐름이고 당분간은 가능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짧은 조정 정도는 가능한데 엄청나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생은 장중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고요. 조정 시의 상방이 역시 단기는 유리하다. 그리고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 코로나 테마, 정치인 테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보시면은 뭐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정시의 상방 보자. 오늘도 장중 단타도 상방이 유리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대충 뭐 이 정도에만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일봉상으로 좀 크게 밀려주면은 좋죠. 일봉상으로 쫙 밀려주면은 충분히 또 단기 상방을 노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중에라도 밀리면 이렇게 상방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코로나 테마주들,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강한 종목들은 눌림목,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은 역시 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천동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2월 17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